논문에 의하면 장꼬대 하는 분들 중 60%는 10년 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입니다. 부모님이 요즘 장꼬대를 많이 하세요. 무슨 문제 있을까요? 이 고민으로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오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수면 중에 하는 이상행동들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장꼬대인데요. 우리는 원래 잘 때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잘 경우에는 코로 숨을 쉬면서 호흡만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고 이도 안 갈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꼬대는 수면 중에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면 중에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수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수면 중 말하는 것은 다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장꼬대와 병적인 장꼬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병적 장꼬대를 하실 경우 높은 확률로 치매가 올 수 있으니 꼭 내용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영상 끝부분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 장꼬대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보통 3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일단 잠이 와서 자려는 1단계 들어가고요. 점점 3단계 깊은 잠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3단계에 들어갔다가 꿈을 꾸다가 다시 1단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3단계, 이 사이클을 3번, 4번 반복하고 마지막 꿈을 꾸고 깨게 됩니다. 1단계부터 3단계를 꿈수면이 아닌 넘는 수면으로 구분하고요. 꿈수면은 렘수면으로 구분합니다. 렘수면이라는 것은 영어로 REM, Rapid Eye Movement, 눈만 움직이고 몸은 마비가 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꿈을 꾸는 단계입니다. 1단계에 해당해 얕은 잠을 잘 때 말을 하는 것을 일반 장꼬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깊은 잠을 자는 단계에서 장꼬대나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때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목류병이라고 합니다. 목류병을 걸린 분들 중에 잠을 자거나 걸어다니는 경우도 있죠. 아마 영화에서처럼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다니거나 침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또 들어가서 자고 그냥 워킹만 하는 거죠. 만약 이 3단계 잠에 들어갔을 때 이런 장꼬대를 한다 하면 수면장애를 의심할 필요가 강력히 있습니다. 다만 목류병 당사자는 이런 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기가 목류병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병적 장꼬대는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불립니다. 3단계 수면에서 장꼬대는 어린이나 젊은 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노인분들 중에서 렘수면 꿈을 꾸는 단계에서 꿈대로 말을 하거나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대로 치면 새벽 3시부터 5시인데요. 이분들의 장꼬대 특징은 1분야로 짧게 진행하고요. 좀 더 과격하게 소리를 지거나 이거 꿈 내용을 말하거나 꿈 내용을 표현한다고 딱 볼 수 있습니다. 또 깨기 직전에 꿈수면 단계라 이때 깨우면 잘 일어나고요. 원래 렘수면 들 때 뇌파가 깨는 뇌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깨운 다음에 자기가 꿈대로 행동한 거를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렘수면 행동장애일 경우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렘수면은 몸은 가만히 있고 눈만 움직여서 렘수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온몸이 마비가 걸린 것처럼 뇌가 움직이지 않고 뇌파를 꽉 잡아주고 운동 마비시켜주는 그런 뇌신경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기능에 손상이 되면 잘 때 몸을 꽉 잡아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꿈꾸는 대로 몸이 움직이고 행동을 보여주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 누가 치면 자기도 치게 되고 욕을 하면 욕도 하고요. 바깥에 나가면 바깥에 나가서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어서 낙상을 하거나 옆에 있는 보호자를 때릴 수 있어서 크게 다치거나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렘수면 행동장애의 정말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의 논문에 의하면 이 렘수면 행동장애를 보인 사람들 중에 60%가 10년 안에 뇌퇴행성 파킨슨 질환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비율입니다. 왜 장꼬대가 파킨슨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꿈을 꾸는 기능이 뇌 가운데 뇌관에서 일어나는데요. 이 뇌관에서 꿈을 조절하는 건데 그 밑에 가까운 곳에 파킨슨 운동을 조종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렘수면 행동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뇌에 문제가 생기면 꿈을 꾸는 기능과 함께 파킨슨 운동을 조절하는 것이 같이 엉키고 문제가 생기게 돼서 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 중에서 일반 장꼬대가 아니라 이런 렘수면 행동장애를 보인다면 10년 안에 파킨슨으로 갈 가능성이 60%나 있다고 이해하시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빠르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50세 이상에서 잠꼬대 할 경우 일주일에 1회 이상 새벽 2시 이후에 행동이 심한 잠꼬대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남을 때리거나 그리고 잠꼬대 할 때 깨우며 기어를 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렘수면 행동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잠꼬대가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잠꼬대, 그중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하는 잠들고 난 후에 잠깐 말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가 있는 거는 특히 3단계 잠에서 나오는 잠꼬대나 렘수면 행동장애가 꼭 치료가 필요한 잠꼬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렘수면 행동장애 잠꼬대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 또는 어르신들이 비슷한 증상을 보였을 경우 수면 클리닉에 오셔서 진단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병적 잠꼬대인지 일반 잠꼬대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수면다운 검사가 필요합니다. 수면 클리닉이나 수면센터에서 1박 2일 동안 잠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잠꼬대 하는 경우에는 수면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이갈이, 하지불안 등 수면장애를 같이 진단하고 수면의 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다운 검사의 비용의 경우에는 이 영상에 이어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해 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